안녕하세요. 얼얼의 임장 챌린지 시즌4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마포구 다녀왔습니다. 지난 시즌에 우리가 마포구 다녀오긴 했어요. 상암동 쪽을 테마 임장으로 다녀왔었고, 그리고 서대문구 임장할 때 부가을 뉴타운 우리 임장했었는데, 그때 조금 살짝 마포구 아현 뉴타운 살짝 터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래로 한강을 끼고 있는 용강동, 도하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입니다. 1번 홍대 입구역에서 공덕역으로 마무리하는 코스이고요. 한강을 끼고 있고 앞쪽에 밤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편으로는 여기 홍대 상권이 있는데 홍대 상권의 좌측, 그러니까 마포 같은 경우에 한강을 길게 끼고 있는 구이잖아요. 서울에서 서울의 북쪽 권역에서 한강을 끼고 있는 구가 총 4개 구가 있습니다. 우리 용, 성, 광, 마포, 그리고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이렇게 4개 구가 한강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한강을 끼고 있는 구이죠. 그래서 갈수록 한강의 희소성, 한강의 가치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 마포는 한강을 굉장히 길게 끼고 있는 구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마포가 보시면 상암동에서 시작해서 쭉 거쳐서 갑니다. 상암동, 서교동, 합정동, 옆쪽으로 서강동, 신수동, 그리고 용강동, 도하동 이렇게 한강 남쪽을 쭉 끼면서 도하까지가 마포구의 동쪽 편입니다. 그래서 상암부터 쭉 걸쳐서 도하까지 이렇게 마포가 한강변으로 형성되어 있고 도하 옆쪽으로는 도원동이 있는데 이 도원동은 용산이 되겠죠. 그래서 마포가 철도망으로는 보시는 거와 같이 2호선 있고 그리고 세로축으로 5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호선으로는 순환선이니까 강남의 접근성, 그리고 5호선은 종로, 광화문, 을지로의 접근성, 그리고 또 5호선 타고 가면 바로 앞쪽이 여의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의도의 접근성, 3대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모두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호선과 5호선 그리고 6호선이 횡축으로 마포구를 길게 끼고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2, 5, 6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과 공항철도 이렇게 많은 노선들이 마포구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마포 하면 생각나시는 사실 아파트 주거 지역은 요 아현 뉴타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루트를 제가 이렇게 위쪽 홍대 상권 측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이 아현 뉴타운 쪽으로 잡아볼까 하다가 아현 뉴타운은 또 개인적으로 임장 가신 분도 많이 있으시고 또 우리가 내년에도 또 임장 챌린지 진행하기 때문에 급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 임장 챌린지가 아니면 좀 일부러 밟아보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지역들, 도화동이라든지 도원동, 용산이긴 하지만 이런 쪽으로 루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마포는 인구가 기본적으로 한 36만 4천 명 정도 거주하는 젊은 도시이고요. 마치 옥수동과 금호동처럼 이렇게 뉴타운, 물론 옥수금호가 뉴타운으로 계획된 도시는 아니지만 구릉에서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최근에 한 10여 년, 20여 년 전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한강을 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마포구와 또 성동구, 옥수동, 금호동이 닮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현 뉴타운 오늘은 배제하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에 홍대 입구역에서 홍대 상권을 좀 느끼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홍대 입구역 9번 출구 내리셔서 홍대역 상권을 끼고
홍대 상권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좀 보시고, 그리고 요 상수역 쪽으로 오시면 6호선 상수역입니다. 상수역에서 상수역 인근에 아직 좀 노후된 저층 주거지가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홍대 상권 상수역, 그리고 좌측편으로 합정, 서교동 뭐 이런 쪽으로 가시면 그런 거 많이 있죠. 외국인들이 캐리어 끌고 있는 젊은 친구들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게스트하우스도 많이 있고, 이쪽 합정의 또 좌측편으로는 마포의 그 동쪽 권역과 서쪽 권역의 느낌이 좀 다르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상수역이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젊어요. 홍대에 끼고 있고, 그리고 마포 같은 경우에는 대학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뭐 홍대, 서강대라든지 위쪽으로는 물론 서대문구이긴 하지만 뭐 연대, 이대, 뭐 여러 다양한 대학교들을 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상수역을 끼고 오시다 보면 레미안 밤섬 리베뉴가 있죠. 그래서 밤섬 리베뉴가 1차, 2차로 이제 있습니다. 신축 단지죠. 그래서 문주가 나란히 이제 마주보고 있는 밤섬 리베뉴가 있고, 요 리베뉴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밤섬 자이가 있습니다. 대형 평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웰메이드 단지. 연식은 꽤 됐는데 밤섬 자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짝 들어가 보시면은 되게 잘 만들었다. 되게 좀 조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 창호가 굉장히 시원시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외관에서 봤을 때 뭐 25평 같은 경우에는 분할 창호일 경우에 분할 창호가 이렇게 두 폭이 되어 있죠. 그리고 34평일 경우에는 세 폭이 되어 있죠. 가운데가 좀 길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폭으로 되어 있는 건 84, 두 폭으로 되어 있는 건 뭐 59, 이렇게 해서 바깥쪽에서도 창호만으로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또 세 폭으로 되어 있어도 이 가운데 창호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대형 평형인 거죠. 이렇게 해서 바깥쪽에서 이 구성을 물론 뭐 앱을 활용해서 프롭테크 앱을 활용해서 아실 수가 있겠지만, 평형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실 수 있겠지만, 보시면 대형 평형의 외관은 바깥에서 본 것도 대략적으로 평형이 어떻구나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밤섬자에 끼고 뒤로 가면은 이제 해머로, 그리고 이제 신축과 기축단지들이 이렇게 혼재 있고, 위쪽으로 가면 이제 기축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와우산을 끼고 있고, 요 밤섬자를 끼고 광흥창역 아래쪽으로 이제 지나가시면 이제 여기 용강동이 나오게 되죠. 용강동 쪽으로 이제 갑니다. 쭉 갑니다. 그래서 웰스트림 여기 보시면은 홍대,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대흥동,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위쪽으로는 대흥동, 염리동, 아현동 이런 동이고요. 공덕동 이렇게 위쪽으로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여러분 아래쪽의 동네 동 명칭, 행정동 명칭을 좀 많이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상수역 아래쪽으로 가면은 이제 신수동, 그리고 여기는 용강동, 그리고 도화동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밤섬사이 지나서 레미안 웰스트림 지납니다. 레미안 웰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에 이제 딱 붙어 있는 단지인데, 주변에 다 기축 단지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강변북로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가장 잘 보이는 단지가 레미안 마포 웰스트림이기도 합니다. 신축 단지이고요. 웰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마포 내에서도 아현뉴타운보다 더 전고점, 최고점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웰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전고가 23억이었어요. 네. 23억. 그래서 보시면 지금 최근 거래는 18억 8천 거래가 있었고, 그리고 호가로는 한 18억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현뉴타운 쪽에서 지금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가 18억대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신축 단지들 호가가 19억대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웰스트림도 그에 못지않는 호가를 형성하고 있고,
한강이 잘 보이는 집이었던 RR은 전고점이 23억까지 형성이 됐다. 왜냐면은 마포 같은 경우에 전고가 20억, 21억 정도에서 신축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강이 보이는 곳과 또 보이지 않는 곳의 차이가 좀 있는 곳이 이런 단지들이죠. 그래서 레미안, 마포, 웨일스트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저가가 지금 18억부터 나와 있고 전세가는 9억입니다. 18억에 9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넘어오시면 이제 신수동에서 우측편으로 넘어오시면 용강동이 나오는데 용강동 위쪽 대흥동 이렇게 보시면 두 개의 어떤 그 대장 단지가 나옵니다. 비슷해요. 호가와 매매가가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있고 길 하나 사이에 두고 뒤쪽 학원가를 끼고 레미안 마포 리버웨이 그리고 이편한 세상 마포 리버파크 리버가 다 들어가죠. 리버가 있으니까 여기는 마포역이고요. 마포역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이제 역세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지이고 학교와 학원가가 나름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가 자녀들 교육시키면서 그리고 여의도로 출퇴근하고 혹은 종로 쪽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두 개의 단지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단지가 보시면 전고가 여기도 22억 4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현뉴타운 쪽보다도 아래쪽에 신수동이라든지 그리고 용강동에서 전고점이 더 높았습니다. 자, 레미안 마포 리버웰은 전고가 22억 4천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거래는 없었고 호가는 19억부터 나와 있고 전세도 11억부터입니다. 전세가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편에서 마포 리버파크 전고가 21억이었고 최근 거래가 18억 9천, 19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마포 신축단지 그리고 마레프보다도 지금 최근 거래가 더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최저가 매물이 19억 5천, 전세가 11억. 예, 실제로 위쪽의 전세가보다 아래에 리버웰, 리버파크가 전세가율도 좀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포 쪽의 신축 단지들은 매매가 자체가 신축 기준으로 해서 용강동, 신수동, 그 다음에 위쪽 아현동 같은 경우에는 신축 기준 한 18억에서 19억 정도는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기축단지인 태영, 마포, 자이 이런 단지들이 있는데 여기도 사실 뭐 태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이슈들이 있어서 그때 2021년 막 이럴 때 굉장히 높게 올라갔어요. 신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태영 아파트가 전고가 17억 5천이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마포자의 1차 같은 경우에 전고가 18억 9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포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신축과 그리고 아현뉴타운의 신축과 신축 사이에 있는 삼성, 레미안 단지라든지 이런 기축 단지들도 신축에 올라가면 같은 이 생활권에 있는 이런 단지들, 기축 단지들이 함께 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리버웰과 리버파크를 끼고 건너갑니다. 마포역을 건너가면 마포역 바로 뒤쪽에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런 단지들이 또 있고 그리고 마포역을 건너가면 마포 상권이 나오죠. 먹자 상권이 나오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은 도화오성 아파트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안진 통과했고 정말 안전진단을 통과했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용적률이라든지 평균 대지 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업성에 있어서 아무래도 저층 단지가 아니다 보니까 또 대규모 단지이다 보니까 속도가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화오성이고요. 바로 옆쪽으로 도원동을 끼고 있어서 용산과의 경계다. 요 루트 있잖아요. 이 루트 자체가 용산과의 경계선입니다. 좌측으로 마포, 우측으로 용산. 그래서 이렇게 끼고 가시면 도화 현대아파트, 삼성아파트 만날 수가 있고 다 언덕이에요. 자, 언덕을 만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건너가시면 공덕역 쪽의 그 업무 상업 지역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덕역에도 지금 그 업무지구 즉 일자리 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이제 그 여의도 일자리 YBD 못지않게 물론 YBD야 보다는 훨씬 적은 일자리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마포 공덕 쪽 요 라인으로 마포의 이 여의도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포진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기업도 많이 있고 대기업도 많이 있고 중견기업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곳들이 공덕 마포 쪽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롯데캐슬 오피스텔 아파텔도 위치하고 있고 요 위로 연장선으로 올라가면 아현뉴타운과 요 아현뉴타운에서도 올라가게 되면 부가연과 이제 뭐 경희군 자이 이런 네임드 아파트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변 쪽 인근으로 해서 아래쪽에 신수동과 용광동, 도화동 이렇게 밟아보는 코스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전세가 우리 이렇게 시세 지도로 또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매매가, 전세가의 갭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만약에 실거주를 한다면 이게 베스트 상품인지, 아니면 실거주가 아니라 전세를 먼저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전세를 끼고 먼저 사놓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그리고 조금 더 투입 비용을 줄일 수는 없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안에서 이 지역이 최선인지, 아니면은 마포 쪽과 비견될 수 있는 서울의 중상위 급지 다른 곳으로 또 선택을 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렇게 각 지역들을 밟아보면서 이 지역과 다른 지역, 마포와 뭐 동작구라든지 마포와 뭐 강동구라든지 마포와 성동구라든지 이런 지역들 내에서 개별 상품들을 비교하면서 나만의 강남을 찾는 작업들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성연립이라고 해서요, 마포역 바로 앞에 3층짜리의 이제 길게 가로주택처럼 길게 연결되어 있는 주택들이 연립이 있었는데, 요 연립이 소규모 재건축으로 지금 철거를 했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앞쪽으로는 리버웰이죠. 리버웰과 마주보고 있는 이편현상 리버파크, 리버웰과 리버파크 전고점이 22억과 21억을 넘겼던 서울의 중상위 급지의 신축단지, 아무래도 여의도나 광화문 쪽 직장을 두고 있는 젊은 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레미안 웨스트림을 강변북로 쪽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강이 잘 보이는 뻥뷰 아파트죠. 그래서 뷰가 보이는 동과 뷰가 안 보이는 동, 그리고 뷰가 틈새로 보이는 동, 이런 곳들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시세 차이가 많이 난다. 전고점이 23억을 넘긴 단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화 우성아파트 안전진단 통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 사업을 추진을 이제 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곧 도처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기축단지들의 모습, 삼익아파트, 경남아파트, 그리고 공덕역 인근, 공덕과 마포 인근의 이런 업무지구들, 롯데캐슬 오피스텔, 이런 그리고 이제 신축단지, 신축아파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시양, 태형 대시양. 그리고 요 권역 우리 임장 라인은 아닌데 이 조금 합정 쪽까지 이제 가시면 세빛문화섬의 당인리 발전소라고 해서 화력발전소죠. 그래서 우리 국내 화력발전소가 몇 없는데 화력발전소가 이제 서울에서 지금도 가동 중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가동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요거 5기 중에서 2기는 이제 가동을 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3개동 정도는 지하화해서 이제 가동을 한다, 뭐 이런 목표이고, 그리고 점점 단계별로 지하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세빛 문화숲이 전체 오픈한 게 아니라 정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강변에서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개별 기축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안전진단, 아까 도하우성이죠. 예, 도하우성 단지들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라는 모습. 그리고 마포가 아무래도 낡은 주거지들이 이제 신축 아파트로 바뀌다 보니까 특히나 신축 아파트 중에서도 17억, 18억, 19억대 구간 혹은 20억대 구간까지 형성하는 아파트들이 나오다 보니까 학원가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공덕역 그리고 뭐 광흥창역 이런 쪽으로 해서 학원가가 중계동이나 아니면은 대치동이나 목동처럼 이렇게 막 밀집해서 많이 형성된 건 아니지만 도처에 이렇게 전체가 학원 건물인 곳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섬 리베뉴, 그리고 요거는 밤섬의 모습인데 1960년대, 그리고 이렇게 밤섬에서 실제로 이제 사람들도 살고 있었는데 이제 68년도에 이 밤섬이 이제 폭파되고 이렇게 지금 다시 이제 다리를 놓고 그 밤섬의 현재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여기는 이제 여의도와 마포의 모습이 이렇게 이제 밤섬의 역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밤섬은 이제 군사적으로도 이용이 되었던 그런 곳이죠. 그렇죠? 아픈 역사들이 있는 곳이고. 자, 그래서 마포에서는 마포 리버웰을 이제 챌린지 샷으로 해서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챌린지 샷은 이제 대체적으로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를 제가 이제 챌린지 샷으로 넣고 있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아파트가 대상인데 왜 여기를 챌린지 샷으로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의미 있는 단지 그리고 대장 단지를 생각하는 곳 혹은 규모가 큰 곳 뭐 이런 쪽 제가 임의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포 쪽 둘러보는 코스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포에서 둘러보지 않았던 아현 뉴타운 쪽은 저희가 내년 임장 챌린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또 그때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그리고 핫팩과 그리고 손난로 보조 배터리 잘 챙기셔서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게 임장하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시간은 이제 화성인데 화성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